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팩트플리스 한스 로슬링이 지으신 책이죠. 여기서 한 구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생각이 얼마나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나오는지 잘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시간 되시면 자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에든버러에 있는 5성급 호텔 벨모렐에 갔다. 자금 관리자와 그들의 가장 부유한 고객이 모이는 자리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였다. 천장이 높은 거대한 연회장에서 장비를 설치하자니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한 금융기관이 왜 고객에게 스웨덴 공중보건교수의 강연을 들려주는 걸까? 몇 주 전에 어떤 행사인지 상세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확인차 마지막 예행 연습 때 주최자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는 솔직히 설명했다. 중세의 성과 자갈 도로를 자랑하는 유럽의 여러 수도는 더 이상 높은 수익을 내는 투자처가 아니며 그보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고객을 설득하는 데 애를 먹는다는 것이었다. 우리 고객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고객들의 머릿속에는 아프리카는 절대 발전하지 않는 대륙이죠. 선생님께서 세계를 바라보는 고객들의 정적인 시각을 인상적인 도표로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은 잘한 것 같았다. 나는 지난 몇십 년간 경제 발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얼마나 꾸준히 발전했는가를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곳곳에서도 이런 똑같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 최적의 투자처는 아프리카 중 지난 몇십 년간 교육 수준과 아동 생존율이 빠르게 높아진 국가들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가나를 언급했다. 청중은 눈을 크게 뜨고 경청하며 좋은 질문도 던졌다. 강연이 끝나고 노트북을 챙기는데 옅은 체크무늬 정장을 차려입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성이 천천히 연단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수치도 잘 받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발전할 가능성은 글쎄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나이지리아에 근무해봐서 알아요. 아시겠지만 문제는 나이지리아 문화예요. 문화 때문에 현대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요. 내가 사실에 근거한 대답을 찾기도 전에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치고는 차를 마시러 발길을 돌렸다. 운명 본능은 타고난 특성이 사람, 국가, 종교, 문화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무언가가 지금의 그 상태인 것을 피할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이유 때문이며 그래서 그것은 늘 그 상태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본능 탓에 우리는 6장에서 소개한 거짓 일반화 또는 1장에서 언급한 그럴듯한 간극이 단지 진실일 뿐이 아니라 운명이며 따라서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이 본능이 어떤 식으로 진화에 도움을 주었을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살아온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터득한 뒤 그것을 재평가하기보다 끊임없이 지속되리라 생각하는 게 분명 훌륭한 생존 전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의 운명을 지지하는 태도는 결코 바뀌지 말아야 할 목표를 중심으로 그 집단을 결속하고 어쩌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부족, 족장, 국가, 제국의 힘을 강화하는 데 중요했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불변의 것으로 보는 이런 본능,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런 본능이 오늘날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혁신적 변화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사회와 문화는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는 바위가 아니다. 사회와 문화는 계속 움직인다. 서양의 사회와 문화는 움직이고 비서양의 사회와 문화는 역시 움직인다. 어쩌면 훨씬 빠르게 다만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처럼 빠르게 확산하는 문화가 아니면 눈에 띄거나 뉴스에 나올 정도로 빠르게 변하지 않을 뿐이다. 운명 본능이 나타나는 가장 흔한 사례는 앞에 에든버러 강연에 참석한 신사가 그랬듯
아프리카는 항상 무력하고 절대 유럽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이슬람 사회는 기독교 사회의 근본부터 다르다는 생각이다. 이 종교 또는 저 종교는, 그리고 이 대륙은, 그리고 저 문화는, 그 국가는 전통적인 불변의 가치가 있어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겉모습만 다를 뿐 근본은 같다. 언뜻 그럴듯한 분석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능이 우리를 속인 것일 때가 많다. 고상하게 들려도 사실로 위장한 느낌일 뿐이다.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겠다. 전 세계 30대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닌다. 같은 나이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니겠는가? 9년, 6년, 3년. 이제는 독자도 이 책에 나오는 이런 문제는 가장 긍정적인 항목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는 걸 눈치챘을 것이다. 30대 여성은 남성보다 단지 1년 적은 평균 9년간 학교를 다녔다. 유럽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거만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유럽 문화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문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드라마를 누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지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 문제에서 미국 사람들은 26%가 정답을 고른 반면 벨기에와 스페인에서는 13%, 핀란드에서는 10%, 노르웨이에서는 8%만이 정답을 골랐다. 이 문제가 다루는 성불평등은 현재 스칸디나비아 언론에선 날마다 토론하는 주제다. 우리는 여성에게 가하는 잔혹한 폭력 사례를 꾸준히 목격한다. 주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를테면 많은 여자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나라다. 매체에서 이런 이미지를 접하다 보니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다른 나라의 경우 성평등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문화는 대부분 늘 제자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바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문화, 국가, 종교, 국민은 바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탈바꿈한다. 아프리카는 언제든 유럽을 따라잡을 수 있다. 아프리카는 계속 가난한 운명이라는 생각은 매우 널리 퍼져 있지만 단지 느낌에서 비롯된 생각일 때가 많다. 사실에 근거해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렇다. 아프리카는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뒤처진다. 오늘날 아프리카 신생아의 평균 수명은 65세다. 소유럽 신생아보다 17세 낮다. 하지만 우선 평균이 얼마나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모두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5개국, 곧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는 기대 수명이 세계 평균인 72세보다 높다. 이들 나라의 기대 수명은 1970년대의 스웨덴 수준이다. 아프리카에 절망한 사람은 이런 예를 제시해도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 5개국은 모두 아프리카의 북부 해안의 아랍 국가이며 따라서 그들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카가 아니라고 여기기 쉽다. 내가 어릴 때 이들 나라는 분명 아프리카의 운명을 공유했다고 여겼다. 그렇다. 예외적인 나라로 간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룬 뒤였다. 하지만 어쨌거나 토론을 위해 이들 북아프리카 나라는 제쳐두고 사하라 사막 이남만 보자.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모두 지난 60년 사이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그 기간 동안 이들 국가는 유럽이 과거 기적을 이룩할 때와 똑같이 느린 속도로 교육, 전기, 물, 위생 관련 기반 시설을 확장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50개국에서 모두 아동 사망률이 과거 스웨덴보다 빠른 속도로 줄었다. 이런 성취를 어떻게 놀라운 발전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은 모든 상이 훨씬 좋아진 탓에 그런 국가의 형편이 여전히 나빠 보인다. 물론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러나 90년 전에는 스웨덴에서도 극빈층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고작 50년 전만 해도 중국, 인도, 한국 모두 지금의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었다. 아울러 당시 아시아의 운명은 현재 아프리카의 운명과 거의 같아서 40억 인구를 절대 먹여 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극빈층에 갇힌 사람은 약 5억이다. 이들이 계속 그렇게 살 운명이라면 이 특별한 집단에는 이미 극빈층을 탈출한 아프리카 사람을 비롯해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와 비교해 뭔가 유일무이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런 특징은 없다. 나는 극빈층에서 가장 늦게 벗어날 사람은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붙박혀 살며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짓는
아주 가난한 농부들일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2억 명 정도로 그중 절반을 약간 넘는 수가 아프리카에 산다. 물론 이들 앞에는 대단히 힘든 시기가 놓여 있다. 변치 않거나 변할 수 없는 문화 때문이 아니라 척박한 토양과 무력 충돌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행한 이들에게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절망적인 극비층은 늘 그렇게 보여왔으니까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도 심각한 기근과 무력 충돌에 시달렸던 때는 구제불능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옷장에 있는 의류 대부분을 이들 나라가 생산하지 않을까 싶다. 35년 전의 인도는 오늘날의 모잠비크 수준이었다. 인도처럼 모잠비크도 30년 안에 2단계 수준으로 올라가고 신뢰할 만한 무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모잠비크에는 앞으로 세계 무역의 중심이 되기에 충분한 인도양 연안의 길고 아름다운 해안이 있다. 앞으로 변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는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대사회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여주고 데이터로 보여주는데도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가난한 문화고 그런 어떤 문화가 게으른 문화다.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근데 여기 한스 로슬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평균 신생아 수명도 발전되고 있고 일부 나라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고 조금씩 문화와 국가와 종교와 국민들이 그 큰 바위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수치 사실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늘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못 사는 나라나 저 나라는 발전하지 않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나라들도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